안녕하세요. 호주 왕자 비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을 때의 얘기를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또 기억나는 것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을 때는 그냥 잠깐 여행하고 갈 생각으로 저는 왔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왔기 때문에 비행기에서도 뭐 그냥 다른 나라 가는구나 하고 이제 별 계획 없이 호주 시드니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그때 공항에 첫 내려서의 첫 인상은 여기가 외국인가? 중국말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좀 약간 되게 묘했어요, 기분이. 저는 이렇게 아는 연고가 있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하숙집,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스트라스필드의 한인타운에 있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저 픽업을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들고 이제 그 아주머니의 차를 타고 그 한인타운 스트라스필드라는 동네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면서 아주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는 건데 공항에 이렇게 데리러 나오면 그 픽업해주는 비용도 따로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저는 잘 몰라서 따로 준비도 안 했었고 그리고 사실 돈도 그때 호주 달러로 400불 정도 제가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별 생각이 없이 왔는지 준비를 해온 걸 보면은 알 수 있겠죠. 400불이라는 돈은 그 사주 디파짓 할 돈도 안 됐었거든요. 그 돈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머물 그 숙소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집세를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고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디파짓을 내야 되는데 돈이 400불밖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하숙집이 뭐 밥도 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랬었나? 그래서 하여튼 돈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제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일을 먼저 구하고 돈을 벌면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머니도 그냥 웃으시더니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일을 구하는지도 저는 모르니까 무슨 일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건설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건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호주 도착해서 그 첫날을 아직도 그 기분을 잊지 못하는데요. 첫날 밤에 너무 후회를 했어요, 저는. 왜 여기 와 있지? 친구도 어디서 술 먹고 있을 텐데 친구도 없고 너무 후회를 많이 한 상태로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일을 언제부터 하기로 약속을 하고 한 바로 어쨌건 딴 나라에 놀러 왔으니까 시드니 시티 구경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첫날 후회된 거는 후회된 거고 그날 하루만 조금 후회됐었고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끝나는 날까지 지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관광도 하고 또 일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처음에 아주머니가 소개시켜줬던 그 일이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막노동하는 일이었는데 첫날 했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제가 높은 데 잘 못 올라가는데 첫날 했던 일이 너무 높은 데서만 이제 일을 시켜서 그날 바로 저는 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안 높은 데서 하는 거를 구해줄게 하고 바로 또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일이 여기 워킹 홀리데이로 왔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타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일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근데 대신 좀 아침에 일찍 시작하고 또 늦게 끝나고 일 끝나고 또 와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와중에 제가 그때 당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에서 하는 랭귀지 스쿨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8주 코스에 220불.
그러니까 일반 사설 랭귀지 스쿨 한 주 등록 그 학비도 안 되는 거였죠. 거길 다녔는데 워킹 홀리데이 와서 되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길 다닌 것 같아요. 그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되게 소개시켜줘서 하게 됐는데요. 이민자들을 위한 저녁 영어 클래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태어나서 말은 호주 사람처럼 영어 되게 잘하는데 글을 못 쓰는 어떤 중동 아저씨, 또 뭐 다른 나라 뭐 아주머니, 그리고 뭐 한국인들도 한 2명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에 3일 그 영어 클래스에서 공부를 이제 했죠. 근데 되게 유익했어요. 나중에 저 일반 다른 사설 랭귀지 스쿨도 다녔었는데 그때 다녔던 그 카운슬 8주 코스 그 거기에 선생님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그 방식이랑 이런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일 좋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영어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같이 공부하고 또 저녁에 또 다른 나라 왔으니까 놀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타일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약간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랭귀지 스쿨에서 만난 친구가, 동갑내기 친구가 청소 일을 소개시켜 줬어요. 물론 돈은 타일을 해서 받는 만큼보다는 적었지만 제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청소 일을 워킹 홀리데이 끝날 때까지 쭉 저는 했었어요.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인가 3시 이후에는 그냥 다 제 시간이었고 아침 8시인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일을 했던 형님이랑은 지금도 연락을 가끔 다 닿고요. 지금 그래서 저녁에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그런 루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 제일 재밌었던 건 물론 여행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워홀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제가 학생으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빴지만 멀리 여행은 못 다니고 시드니에서 가까운 지금 살고 있는 카야마 정도 되는 거리 2시간, 3시간 거리에도 정말 좋은 경관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보고 열심히 일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쉐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몰랐다가 호주에서 같이 2-3명이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이런 게 뭐 그분들은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뭐 나쁜 사람도 만난 적도 없고 안 좋은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별로 없어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때. 그래서 그렇게 같이 모여서 살고 막 같이 놀고 저녁에 술도 같이 마시고 그런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되게 만족한 홀 생활을 전 했어요. 그러니까 좋았으니까 다시 제가 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게 되면 다 각자 얘기들, 사연들 어떻게 왔는지 다 듣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되게 많이 본 케이스가 호주에 와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정말 다시는 이 나라에 안 온다. 너무 실망이다. 하고 가고 매일 후회하는 친구들, 뭐 동생, 형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저는 생각이 없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 기대라는 것도 없었고, 별 준비를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나라니까 다른 나라 그냥 있는 것들 즐기고 다른 나라 문화 좀 보고 이렇게 그냥 되게 단순하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외국에 대한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던 친구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학생으로 와서 좀 더 이 나라에 있어 보자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워킹 홀리데이 그 365일 딱까지 완전히 다 채우고 저는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학생으로 와서의 삶 그런 것들을 더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또 생각났는데 아마 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제 인생에서 그냥 한 번만 써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다시 호주에 학생으로
오게 된 건데, 아마 다른 나라 가는 거면 또 워킹 홀리데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거 그때 알았으면 아마 학생 비자보다 좀 쉬운 워킹 홀리데이로 아마 캐나다나 또 다른 나라 외국으로 갔었을 것 같네요.